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 면담 이뤄진 당일날 곧장 명품백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에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깜빡 잊어서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가 참 이렇게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명품백 얘기 나온 지가 거의 한 반년이 넘었죠. 그죠? 그렇죠. 11월 27일 날. 지난해 그러니까, 11월 그죠? 27일. 예. 아니 반년이 뭐예요? 이제 뭐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왜 저 말이 이제서 나오죠?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동안에 저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이렇게 검찰이나 수사관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면 수사 관련한 이런 책이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빌자면 수사할 때 이렇게 되게 그 사안이 오래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갑자기 유력한 어떤 진술이 나온다. 네. 한동안 안 나오다가 뭐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서 조사할 때 계속 조사해도 안 나오던 얘기 그리고 초동 수사할 때도 안 나왔던 얘기가 거의 뭐 사건 마무리돼 가는데 갑자기 불쑥 나온다. 그거는 거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이제 본성이 되게 이제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딱 그 일이 딱 끝나고 사태가 딱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바로 초동 수사 딱 하면 바로 본능적으로 확 나오거든요. 그 말이. 맞아. 그때 나 이거 생각나. 이러고 딱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며칠 안에 생각을 곰곰이 해서 적어도 얘기하거든요.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그렇잖아요. 지시가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한다면.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는데 뭐 거의 1년이 다 돼가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10중 8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모 행정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무능하거나 정말로 유능하거나. 자, 무능한 건 뭐냐면은 여사님이 지시를 했는데 왜 안 따르죠? 그럼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징계를 했어. 그때 지시만 따랐어도 이 지금 사달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유능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사님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명품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사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쟁여놨다라거나 아니면 이현주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약간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건데 유능하거나 무능하거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무슨 시나리오를 갖다 대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상황에서. 그때 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죠? 이거를 왜 얘기 안 했지? 그러면 이때까지? 궁색한 거죠. 궁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히려 이런 언플들이 뒤에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은 요즘 많이 나와요. 언론 플레이가 지금 왜냐하면은 조중동이 한꺼번에 지금 김건희 여사 막 계속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지난 13일에 박정훈 조선일보 논산실장이 김여사의 그림자라는 칼럼을 썼고요.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이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라더니 이번에는 김여사 하지만 허풍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고요. 중앙일보가 김정아 논설위원이 자해극이 되고만 영부인 문자 공개. 이게 내용이 다 달라요. 하나는 명품백이고요. 하나는 지금 그 최상병 사건에서 그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고 하나는 지금 문자거든요. 김 여사님의 국정장 지금이 다 문어발식으로 지금 이게 있으니까 조중동이 얼마나 염려가 되면지 이러겠으니까 이거 무마해 보려고 지금 언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라. 이런 거 언플해봤자 욕만 더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심각하게 토론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시죠.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의 관계도 특수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더 토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스텝이 꼬인 게 저희 MBC 취재진이 이제 변호인과 통화해서 이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환 지시가 내려진 물품이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이 됐냐? 네. 소중히 보관하려고요. 소중히 반환을 한참 생각 좀 해보고 하려고 했나 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측이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를 이제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 입장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밝혔는데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일반 사건이었으면 각하가 됐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법률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감정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얼마나 궁색하고 옹색한지 자기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이었으면 아니 그냥 뭐 각하됐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죠? 아니 이거는요. 사실은 대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300만 원이고, 그죠? 그래서 이 대가 관계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뇌물 범죄 수사해야 되는 거면 구속 사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인 같았으면요. 뇌물 범죄로 의심을 받고요. 구속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부인이니까 구속도 안 되고 뇌물 얘기도 안 나오면서 그냥 청탁금지법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 드리고 정말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특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말 이분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얘기의 어떤 지금 이 맥락, 금방 그 발언의 맥락을 들으면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나 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거의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들으면 억하심도 진짜 억하고 정말 울컥하죠. 그래서 저 얘기 좀 차라리 하지 말든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일반 공무원 사건이었으면 권익위가 저렇게 판단도 안 했겠죠.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예.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 직무 관련성이라는 애매한 조건 아래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 부패 후 회색지대를 막으려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김 여사 문제가 반부패 정책의 기조마저 흔들었다라고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화이팅!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처음에 저는 이 김영란 씨가 나와서 얘기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김영란법 통과될 때 그때 이게 얼마나 서슬퍼랬어요. 맞아요. 그래서요 학교의 학부모들도 다들 전전긍긍해서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뭐 스승의 날 무슨 조촐한 케이크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냐 안 되냐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뭐 커인 커피는 된다 안 된다 다 고민하고 아니 그러면 그 고민한 사람들은요 지금 엄청 열받아요. 네. 왜 우리 고민했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식당에 우리 자영업자들요 그 당시에 3만 원, 5만 원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식당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법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도 그때는 이거 부패를 방지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데도 말을 못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얘기하면 내가 마치 부패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래가지고 국회 앞에서는요. 김영란 세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생각납니다. 25,900원. 맞아요. 딱 라인에 딱 맞춰서 딱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그 정도 조심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니 김 여사 측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고 지금 뭐 에코백 사진도 공개하고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건 선분이 아니라 보고서였다 뭐 이런 거 지금 보도 자료까지 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건희하고 장성철 소장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탁월하신 분. 탁월하다고 했는데 내가 그 얘기 조건에 달았잖아. 본인 사건 빼고. 내가 보기엔 본인 사건에는 판단력이 매우 좀 죄송한데 구리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더 국민들 열받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정무적 조언을 그러니까 판단하시고
장성철 소장님한테 조언을 좀 받으라. 이분이 진짜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냥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밀리면 안 된다. 뭐든지 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밀리면 안 된다. 공세적으로 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공세일까요? 네,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그냥 해명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는 입증을 해보자라는 거고 국회에 나와서도 상당히 이제 맞대응을 많이 하잖아요. 와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밀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네. 진짜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보면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모든 분위기. 게 다 그래. 모든 네. 게.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분이 평생을 특수부 검사, 그것도 검찰 내에서 아주 수위 굉장히 높은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이 어떤 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남들한테 이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억지스러운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러면 용기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보니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오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최혜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지금 보면 대통령의 이런 어떤 오기가 국민의힘 여당의 의원들한테까지도 다 전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청일정 의원이라든가 여당 의원들 발언하는 걸 보면 그렇죠. 완전히 한 몇 달 전에 그 총선 심판받은 직후하고 발언의 뉘앙스 싹 바뀌었어요. 전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되려 큰 소리를 막 치고 있어. 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냐. 이 수사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특검 얘기를 하면서 국회가 자꾸 나서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이런 취지의 발언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막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큰 소리를 오히려 치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 근데 사실 그 총선 직후에 우리가 아마 조금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여당의 발언과 태도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오버랩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